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인데요. 오늘 초대석에는 캐롤톤 연세 클리닉의 윤진희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진희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은요, 근래에 뇌암 환자분들이 몇 분 계셔갖고 그렇게 흔하지 않는 병인데 그래서 같이 한번 뇌암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뇌암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의 브레인에 암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아, 뭐 유명한 케네디나 뭐 맥케인 이런 분들도 지금 뇌암으로 돌아가셨고 뇌암 걸렸다고 뭐 얘기를 하니까 예.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 최근에 또 내원하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 뇌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많았다고 하니까 더욱더 좀 관심이 가는데요. 그렇죠. 있어갖고요. 저희 같은 작은 병원에서도 뇌암 환자가 진단이 되니까 예. 자, 뇌암은 도대체 원인이 어떤 건가요? 모릅니다. 아, 정말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폐암이다, 뭐 담배 먼지 연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위암이다 그러면 헬리코박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뭐 이렇게 예방도 할 수 있는데 뇌암은 원인을 모르니까 예방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뇌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다 그런 게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예. 자, 그렇다면은 이 암도 종류가 많은데 뇌암에 걸리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뇌암은요 원발성 암이 있고 그다음에 전이된 암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뇌 자체 내에서 생기는 암하고 아니면 다른 장기에서 뇌로 이렇게 침략한 이렇게 암이 있는데요. 예. 요 한 20년 동안 뇌암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예요. 원래는 아.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암이 치료가 잘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폐암이 이렇게 굉장히 뇌로 잘 가요. 예. 그래서 이제 예전보다는 폐암의 생존율이 많이 높아지고 뭐 또 이제 유방암도 잘 가고 유방암도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뇌로 가게 되면 뇌는 잘 치료가 안 되고 예. 그러다가 보니까 전이된 암이 많이 생겨갖고 요즘에는 전신에 쫙 퍼지는 암 중에서 뭐 4위라는 말이 있어요. 아, 그 정도군요. 예. 주로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다른 곳에 생긴 암이 치료가 잘 되면서 그 암세포가 전이 되는 그런 경우가 그쵸. 많아졌다는 얘기인가요? 예전 같으면요 그 정도로 암이 생기면 돌아가셔야 됐는데 예. 요즘에는 항암 치료나 이런 것 때문에 방사선 치료나 그래서 장기에서는 암이 많이 없어지는데 네. 뇌는 정말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뇌는 이렇게 이제 작은 양배추 사이즈인데 예. 이게 이제 만져보면 몰랑몰랑한 게 두부 같아요. 예. 근데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막이 이렇게 싸고 있는데 그 내막이 세 층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 수액이라고 그래갖고 물로 이렇게 물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 위에 딱딱한 뼈를 이렇게 쌓아놨죠. 아주 예.密閉된 공간이고 뇌는 하나도 자기 역할을 안 하는 게 없는 아주 이렇게 집중돼 갖고 이렇게 있는 장기예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뇌 암이 이렇게 생기면 이게 양성이든 악성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작은 공간에 이렇게 눌러서 뇌 압을 이렇게 증가시키고 뇌를 누르기 때문에 양성이나 악성이나 똑같이 이렇게 뇌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예. 뇌암이 그러니까 뇌에 종양이 생기는 건데 그 종양의 성격이 양성이든 악성이든 굉장히 그 우리의 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그쵸. 있다란 그쵸. 말씀이신데. 예. 예. 보통은 이제 우리가 혹이라 그러는 게 양성이에요. 그렇죠. 양성암이다 뭐 양성이다 그러면 양성 종양 그러면 혹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예. 그러니까 뭐 피지같이 이렇게 손에 크게 생길 수도 있고 뭐 올그레 보다 보면 뭐 이렇게 목 뒤에 뭐가 생길 수가 있고 이런 이렇게 다른 몸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게 네. 이게 이제 밀폐된 딱딱한 공간 안에 생기다 보니까 뇌를 누르고 뇌 압을 증가시키니까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은 예. 이 뇌암의 증상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이것이 원인도 모르고 예방도 뭐 아직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그쵸. 없다면은 이 증상이 나왔을 때 얼른 진단을 받아야지 또 빨리 치료가 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뇌암이 힘든 게요. 천의 얼굴을 가진 암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뇌 어디 분야에 있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 예. 뭐 폐암이면은 거기에 대한 독특한 증상이 있고 간암도 독특한 증상이 있는데 뇌암은 그쵸. 증상이 너무 다양하다. 예, 왜냐하면 이제 코끼리를 왜 예전에 이제 장님이 만져보면 뭐 코 만져보면 코 다르고 뭐 꼭
꼬리 만져보면 꼬리 다르듯이 이 뇌는 자기가 담당하는 기능이 너무나 각각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앞에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 뒤에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 뭐 이렇게 갖고 정말로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뇌암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그쵸. 다양한데 그래도 어떤 증상들이 그렇죠. 이제 있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통증이에요. 이게 종양이 커지니까 악성이든 양성이든 상관없이 뇌 압이 상승돼서 뇌 주위가 붓기 시작하니까 예. 그 압통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압통이 생기는 이제 대표적인 증상은 이게 머리가 욱직하게 아파요. 예를 들어서 편두통 같은 경우는 욱신욱신하게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묵직하게 마치 이렇게 쪼여오듯이 이렇게 아픈데 이 밤에 많이 생겨요. 특히 잠잘 때 이게 머리가 자다가 이제 머리가 많이 아파서 깰 수 있거든요. 예. 밤에는 뇌압이 더 증가를 하니까 아, 또 누워 있으면 또 뇌압이 더 증가를 해갖고 누워 있으면 좀 더 아파요 머리가. 예.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까 머리가 아침에 더 많이 아픈. 네. 그리고 이제 또 속이 미식거리고 구토가 날 것 같은 뇌압의 증상이 생기니까 이게 심해지면 이렇게 구토가 오락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욕지거리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예. 속이 이렇게 와락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물론 이제 위산이 역류가 돼 갖고 생길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렇게 압이 상승하면 이렇게 구토가 많이 나고 속이 니글니글하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속이 니글거리고 구토가 나니까 이게 뭐 위 문제인가 장 문제인가 뭐 이렇게 해 갖고 이제 위내시경을 받기도 하고 장내시경을 받았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다가 네. 이제 지나가고 뭐 타이레놀 먹고 이러다가 이제 키울 수도 있고. 그렇군요. 예. 또 이제 이게 암이 있으니까 이렇게 종양이 있으니까 뇌는 이렇게 신경이 많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신경의 흐름을 방해해 갖고 간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경기를 하는 거죠. 네. 예. 근데 이런 분들은 초기에 그래도 관절이 생겼으니까 병원을 많이 가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행인 거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예, 오히려 없던 증상이 그렇죠. 갑자기 발작이 간질이 일어나면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간질이 자기가 이렇게 의식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간질할 때. 예. 내가 간질을 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절을 했는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간질은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해요. 네. 그래서 간질을 겪고 나면 굉장히 피곤해요. 그렇군요. 예, 눈을 떴는데 내가 너무 피곤하다. 예. 응? 그러면 그게 이제 간질인 거예요. 아, 좀 기절한 것 같았는데 깨보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예, 피곤하다. 그러면 이제 간질일 간질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요. 높죠. 근데 이제 기절하는 거는 그냥 슬쩍 넘어지고 이제 의식을 잃는 거니까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툭 일어나면 뭐 자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간질은 아주 피곤해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는 괜찮다가 갑자기 그 잠잘 때랑 아침에 일어나서 뇌압통이 느껴진다. 혹은 예. 갑자기 이렇게 심한 구토증이 느껴진다거나 특히 간질 증상 나오면은 아 뇌가 바로 뇌압이 아닌가. 예, 바로 병원에 가셔야 의심해보고. 돼요. 그리고 네. 이제 없었던 간질이 생겼다. 그게 한 번이라도 꼭 병원에 가셔갖고 이게 무슨 병인지 아닌지 꼭 알아봐야 돼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운동신경 쪽에 있는 데가 마비가 되면 운동마비가 와서 손이 잘 안 움직여지고 다리가 잘 안 움직여지고 예. 뭐 이럴 수가 있고 아 그런 증상이 또 예, 있군요. 마비가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마비가 올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시신경 쪽을 누르게 되면 이게 이제 복시라 그래갖고 사물이 두 개가 보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후두신경 여기 시야를 이렇게 담당하는데 여기가 눌리면 사물이 반만 보여요. 잘 보이는데 반쪽만 보이는 거죠. 예. 아니면 이제 안쪽만 보이다든지 아니면 3분의 1이 안 보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부가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럴 수도 있고 다음에 이제 시력이 저하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시신경을 담당하는 부분에 종양이 그렇죠. 생기면 그렇게 이제 그리고 우리 뒤쪽 뇌는 네 가지로 크게 이렇게 나누는데요. 예. 뭐 전두엽, 후두엽, 축두엽, 두정엽 이렇게 나눠요. 근데 그 전두엽, 후두엽은 다 시야에 관계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후두엽에 시야가 생길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성을 하는 이렇게 전두엽에 이렇게 뭐가 생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성격이 변할 수도 있고 아.
이렇게 논리적인 사고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감정적으로 그렇죠. 변한다든가. 성격이 변하거나 아니면 마치 이렇게 정신분열증 환자처럼 예. 이성이 조금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시는 이 여자 의사분이에요. 의사분이 이제 아이를 낳고 이게 산후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이를 낳고 증상이 이렇게 확 심해졌으니까. 네. 그래서 산후 우울증인 줄 알고 정신과에서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앞에 전두엽에 내암이 생긴 거예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또 시상 하부라고 그 뭐 그런 데 생기면 이제 호르몬의 분비에 문제가 생겨 갖고 예. 뭐 어른들 같은 경우는 말단 비대증이 생길 수가 있고 네.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가슴에서 이렇게 무유같이 이렇게 우유가 줄줄 나오기도 하고 아. 예. 아니면 이제 잘하던 월경을 안 하기도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호르몬 역할이 나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갑자기 이렇게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귀가 잘 안 들리잖아요, 원래.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나이 들어서 귀가 잘 안 들리는 거다. 뭐 이비인후과를 갔더니만 특별하게 원인은 몰라갖고 나이가 들어서 노화로 인해서 귀가 잘 안 들리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이제 지난 거예요. 그러고 난 예. 다음에 약간 어지럼기도 동반하더니만 어느 날 눈도 잘 안 보이고 마침내 마비가 된다. 그러면 이제 뇌암이 상당히 전이된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예, 그렇게 또 어떤 분들은요 뇌 간이라고 있는데 뇌 뿌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생기시면요 호흡이 잘 안 되고 또 이제 이렇게 삼키지를 잘 못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증상이 그러네요.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 증상이 생기면 뇌암입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정말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증상이 나오는데요. 무엇보다 공통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전과 다른 어떤 신체적인 변화, 정신적인 그쵸. 변화가 있을 때는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뇌암은 MRI를 찍으면 그냥 다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예. 진단은 쉽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병원에 오셔갖고 뇌 MRI를 찍는 것까지가 힘든 거죠. 예. 예. 그런데 흔히들 이런 증상들이 경미하다 보면은 기분이 좀 우울하다 그런 거겠지 넘어갈 수도 있고 조금 어떤 뭐 기절을 잠깐 했다 그러면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지 그거를 두게 되면 그쵸. 계속 좀 그래서 악화시키는 이제 거가 되겠네요. 의사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보험이 없어서 오시면 참 이렇게 입장이 곤란해요. 예. 그렇다고 뭐 머리 아픈 사람 다 MRI 찍으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렇죠. 그렇다고 속이 좀 울렁거린다 그래갖고 다 뇌 MRI를 찍어보세요 이러기도 힘들고 예. 그렇지만은 이게 조금 걱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MRI는 요즘에 캐시를 주면 450불이면 찍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투자해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이제 만약에 뇌암이 아닌데 450불을 다 그냥 뭐 날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힘들 수가 있어요. 예, 무엇보다도 빨리 진단해서 이 생명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병을 키우다 보면 결국 뇌암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어떻습니까? 악성인 경우에는요, 특히 65세 이상에 발견된 경우는 한 생존율이 그냥 6개월 안에서 1년 반 정도에 대부분 다 돌아가시고요. 아, 그렇군요. 옛날에는 양성도 참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뭐 감마 라이프, 뭐 사이버 나이프 뭐 이런 게 있어갖고 엄청 이렇게 생존율이 높아졌어 양성인 경우는. 예. 이제 감마 나이프, 사이버 나이프라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칼로 막 이렇게 휘부대는 것 같이 이렇게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마 나이프나 사이버 나이프는 이렇게 이제 방사선을 이렇게 감마 나이프 같은 경우는 201개의 방향으로 쫙 해갖고 타겟을 딱 두고 쏴대는 겁니다. 예, 방사선 치료법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총을 이렇게 한쪽에다가 모아서 막 총을 쏘듯이 방사선을 그 타겟에다가 막 자자자자자자자 쏘는 게 감마 나이프고요. 예. 사이버 나이프는 1248개입니다. 엄청난 방사선을 선을? 예. 그냥 그암 있는 부위로 마구 이렇게 쏘는 거예요. 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양성 종양이 그쵸. 없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생길 수 있는 뭐 그런 치료다. 이렇게 해서 요즘에는 한 10년 이내에 양성 종양은 한 80%에서 90% 정도가 완치가 되는데 예. 이 뇌암은 좀 웃긴 게 양성이었다가 한 4, 5년 뒤에 악성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한 번 이렇게 다 치료가 됐다고 완벽하게 치료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악성일 경우는 이
암이 마구 이제 정상 조직하고 엉켜갖고 이게 잘 드러내기가 아주 힘들어서 네. 아주 치료가 힘들고 치료율이 좀 예. 낮다고 볼 수 있군요. 예. 하지만 양성 같은 경우는 치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치료법도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양성인 경우에는 잘 깨끗하게만 드러내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렇군요. 예, 오늘 캐롤톤 연세클리닉의 윤진희 원장님 뇌암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 나눠주셨습니다.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캐롤톤 연세클리닉 윤진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